안녕하세요. 라이브 사운드 스토리 쿨캅입니다. 우리가 음향 셋업을 하다 보면은 요즘 거의 쓰이는 디지털 콘솔과 무대 쪽에 위치하는 I/O 박스와 연결하는 케이블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생기곤 합니다. 초보 음향인들을 가장 곤란하게 하는 경우는 이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믹서하고 I/O 박스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그리고 또 조금 전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갑자기 안 될 때, 그리고 또 연결은 되었는데 잡음이 날 때. 아날로그 연결과 다르게 디지털 연결은 인풋과 아웃풋 모두 한 번에 연결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에 에러가 났을 때 그 부담감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연결에서 에러율을 줄이고 에러가 안 나는 방법을 우리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네트워크 연결에 에러가 나는 그 이유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케이블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더컨 커넥터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죠. 특히 처음에 이 디지털 콘솔을 접하셨는데 I/O 박스를 사용할 때 이 케이블을 자작으로 만들었을 때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생기곤 합니다. 자, 세 번째, 케이블을 어떻게 깔거나 어떤 경로로 깔거나 그리고 케이블 깐 그 환경에 문제인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콘솔과 장비의 사용 스타일의 문제인 경우도 있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 방식을 완벽하게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트워크 케이블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예, 가장 많은 경우라 그랬죠. 장비 간 연결을 할 때 케이블은 사용 규격에 맞게 네트워크 케이블을 반드시 사용해 줘야 합니다. 반드시 STP 케이블이라는 것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STP, UTP, 그리고 뭐 cat5, cat5e, 뭐 cat6 등등의 용어가 아주 복잡하죠.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렴풋이 알고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cat5, cat5e, cat6, cat7 등등의 용어가 많은데요. 이 cat이 붙는다는 것은 카테고리의 약자입니다. 카테고리 6, 카테고리 7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요거는 케이블의 전송 속도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cat5보다 cat6가 전송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cat6보다 7이 빠를 거고요. 음향 네트워크 케이블들은 cat5e 요 이상만 되면 통상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cat6 이상의 케이블들만 나오기 때문에 cat6 이상의 선을 사용하면 속도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뭐 속도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네트워크 라인의 물리적인 구조 및 전자파 차폐에 대한 용어가 UTP, STP, FTP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전자파 차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한 문제도 될 것 같습니다. 음향에서 네트워크 케이블이나 노이즈나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음질을 넘어서 데이터 에러에 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아주 무척 중요합니다. UTP는 Unshielded Twist Pair의 약자입니다. UTP. Unshielded 말 그대로 감싸지 않은, 전자파에 대해서 보호되지 않는 이런 뜻이죠. 트위스트 페어는 두 가닥씩 이렇게 꼬여있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전자파나 노이즈에 그대로 노출된 선인 겁니다. 짧은 기기간 연결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노이즈에 노출될 그런 영향이 적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리가 좀 길어지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각종 마찰에 관한 정전기와 압력에 관한 영향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저희 회사도 그 아날로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날로그 시절에서 X32가 출시되었을 때 발빠르게 I/O 박스와 함께 X32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박스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좀 가격이 있었던 까나라에서 나온 네트워크 케이블을 추천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 엄청 고생했습니다. 예, 이유도 모르고 되게 고생했어요. 아무튼 추천받은 선이 UTP 케이블이었습니다. 이게 고무차폐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깔기 좋다 그래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뭐 카페트 위에서 에러 나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 위에서 노이즈 생기고요. 벽에 붙여 넣으면은 관중들이 벽부에 이렇게 다가서서 구경하다가 발에 밟으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소리가 팍 끊겼다가 다시 탁 붙고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노이즈와 에러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뭐 이유와 영문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이후에는 이게 케이블 문제였구나 라고는 알았지만은 뭐 해결 방안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항상 출입문 위로 선을 띄워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띄워서 밟지 않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그 정전기나 이런 데 노출되지 않게 위로 띄워서 벽에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은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UTP 네트워크 라인 요 모양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UTP 언쉴드 트위스트 페어가 있으면은 쉴드 트위스트 페어도 있겠죠. 그게 STP라는 네트워크 케이블입니다. STP는 쉴드 트위스트 페어의 약자입니다. 전자파에 보호되어 있는, 쉴딩이 되어 있는 그런 쌍으로 꼬인 선 트위스트 페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케이블을 써야 됩니다. STP 케이블의 종류는 전체 실드와 TP의 개별 실드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실드가 감싸져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두 가닥씩 꼬여 있는 선을 감싸져 있는 것,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은 종류의 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을 전부 통칭해서 우리는 STP라고 부르죠. 쉴딩이 되어 있는 트위스트 페어. 그리고 그 중에 철망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편저 쉴드 말고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져 있는 그런 선들을 FTP라고 명칭하기도 하죠. 근데 이 FTP도 STP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죠. 쉴딩이 되어 있는 요 위쪽에 나오는 것들은 전체 쉴드와 뭐 페어 쉴드, 개별 쉴드 방법에 따른 케이블의 종류들입니다. 이것들을 뭐 총칭해서 STP라 부르기도 하고 뭐 FTP라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히 표준은 슬래시를 붙여서 뭐 처음에는 전체 쉴드, 그 다음에는 개별 쉴드 이렇게 붙여서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통칭해서 그냥 STP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다양한 STP 케이블들이 있는데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는 뭐 쉴드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은 가격도 비싸고요. 또 굵기가 굵어지기 때문에 우리 투어용으로는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편조 실드와 포일 실드가 같이 되어 있는 SFUTP 정도, 포일로 한번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고 그 바깥에 편조 실드로 또 한번 감싸져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통 이거를 STP 케이블이라고 우리는 불리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쉴드가 되어 있는 STP 케이블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더콘 커넥터의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커넥터는 RJ45라는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환경이나 일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에러가 나도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턴시와 딜레이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이게 결속력과 안정성에서 음향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레이턴시 없이 전송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이게 너무 불안합니다. RJ45가. 그래서 이더콘이라는 하우징 안에 이 RJ45를 장착해서 음향 장비에 결속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더콘이라는 커넥터도 RJ45를 잘못 장착하거나 설명서대로 장착하지 않으면은 이더콘 하우징 내부에서 결속이 불안해집니다.
그냥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확히 제조사의 설명대로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초보분들은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크 커넥터 이렇게 납땜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셨다가는 이거 정말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반드시 검증된 이더콘 커넥터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작해서 사용하시더라도 현장에서 반드시 커넥터 부분이 어떤 물리적인 터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케이블 배선 경로와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정확한 케이블과 커넥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케이블의 배선과 배선 방식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인 전멸이 있는 특교 장비 라인과 가까이 배선하면은 STP 라인이라도 에러의 가능성이 되게 많아집니다. 반드시 순간 전멸이 있는 특효 장비와 고압선과는 반드시 분리 아니면 격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페어, TP 케이블이 두 가닥씩 꼬여 있는 이유는 동축과 비슷한 저항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선 시 케이블이 꼬여 있는 상태나 꺾여 있는 상태는 저항값을 변화시켜서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을 방해하게 되죠. 반드시 네트워크 케이블은 극단적인 꺾임이나 꼬임은 절대 불가합니다. 벽부에 붙여서 이렇게 배선하고 꺾을 때도 완만하게 꺾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퀴나 사람들이 밟는 것도 안쪽 저항값을 변화시켜서 노이즈나 순간적인 무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카트나 바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입구 쪽 배선 처리는 반드시 보호 보드를 이용을 하거나 최소 고음판 정도까지는 까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장비 사용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른 전기는 살아있는데 혹시 콘솔부터 전원을 탁 끄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굉음이 날 수도 있고요. 장비에 데미지를 먹어서 장비들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마이크 사용 중에 마이크 케이블을 갑자기 뽑거나 기타 연주 중에 기타 케이블을 마음대로 뽑으면은 장비에 지대한 데미지를 매기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장비가 고장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컨버터나 장비는 워낙에 약한 정력, 저전력을 이용하는 부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을 뽑거나 연결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콘솔이나 I/O 쪽 컨버터 카드나 부품이 고장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콘솔에 이미 내장된 컨버터라면 이 보드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긴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원이 들어간 상태로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아끼고 신중한 만큼 장비는 그만큼 응답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네트워크 연결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콘솔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의 특징들이나 이론들을 조금씩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이 디지털 음향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이브 사운드 스토리의 쿨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